와우. 달슨의 라이브. 자, 근데 어떻게 뭐 좀 충격은 좀 안 받으십니까? 요새 하도 저한테 져가지고. 아니 이렇게 틀리나 싶을 정도로 아. 6대3 정도 아닐까 뭐가 6대3이야? 내가 봐서 8대2도 안 돼 이제. 이건 뭐 완벽하게 내가 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좀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 근데 어느 순간에 저 하리보 형 차상엽 위원이 2위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아, 제가 지금 3위로 내려오긴 했는데, 물론 뭐 여전히 챔피언스 리그권입니다. 네, 그 밑으로 뭐 지금 쭉 볼까요? 패너님 어디 있어요? 쭉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중간 조금 밑에. 와, 쭉서 강등되겠는데, 야, 또 내려갔네. 또 주식 등락비 하나 정도 내려갔는데 이제 이제 한 10% 차이니까 금방 저건 메꿀 수 있잖아요. 바로 다음 라운드 제가 최소한 저 하리보 형 잡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번 라운드에서 어떻게 하는지. 네. 금요일 경기. 아, 이번 라운드에 문을 여는 성남과 부산.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나상호. 네, 나상호. 야, 나상호. 뭐 지난 경기 일단 나상호 선수가 2골을 기록하면서 이제 K리그 와서 좀 적응한 모습을 멀티골. 네. 네. 전방에서 이제 나상호 선수의 장점,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갈 수 있는 그 장점을 조금 극대화시키려고 이제 아예 전방에 배치시킨 다음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른쪽에 좀 써놓긴 했지만 저 나상호가 오른쪽에 있다가도 왼쪽으로 움직이고 원래 예전에 광주 있을 때부터 그쵸. 뭐 그렇게, 대표팀에서 저렇게 뛰고. 네, 그리고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나상호가 측면적으로 쭉 이제 선수를 끌고 나가면 그렇게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왼쪽 풀백에 있는 유인수가 저 공간 안으로 침투하거나 아니면 양동현이나 토미가 저 공간으로 좀 들어와 주면서 볼을 받아주는. 아, 저긴 또 그러고 보니까 김문환 자리네. 그쵸. 그래서 저거 써놨는데 아, 김문환 선수가 일단 공격 상황에서는 좀 쭉 올라갈 테니까 많이 올라가. 저번에 많이 한 선수죠. 저 뒷공간을 이제 나상호가 침투한 다음에 그 공간을 이제 유인수나 양동현 이 선수들이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재밌겠다. 네. 일단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상황을 보면 위에 있는 5명의 선수 그리고 후방에 있는 5명의 선수가 수비 조직을 형성한다는 것. 김동현과 이스칸데로프 저 두 선수가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면서 저 5명의 수비 조직이 형성된다는 게 이제 성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부산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속도가 빠른 팀인데 가장 첫 번째로 가는 포인트가 이정엽한테 보내주고 그 이제 세컨볼을 권혁규가 가져가 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성남의 수비 라인 안에서 이정엽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권혁규가 받아줄 수 있느냐 요 포인트가 될 텐데 사실 최근 권혁규 선수가 저 전방에 배치되면서 좀 부산에 좀 경기력이 올라오다가 저걸 이제 다들 알더라고요. 그래서 알지. 권혁규 선수가 최근에 조금 이제 막 부진하면서 그래서 저 공간 안에서 이정엽이 볼을 받고 권혁규가 볼을 받았을 때 저 공간 안에서 좌측면에 있는 이동준이나 뭐 왼쪽에는 김병호가 나올 수도 있고 김승준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중앙에서 받아서 측면으로 넘겨줄 수 있는 포인트 요게 되어야 이제 부산도 역습을 할 수가 있다. 성남과 부산. 네, 성남과 부산 요거의 승부패를 하나 둘 셋. 성남! 아 자, 좋아요. 일단 첫 경기는 가볍게 둘이 같이 갑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진짜 제가 중계하러 갑니다. 이거 현장으로. 제가 이 동해안 더비 징계가 있죠. 오른쪽 측면에 김태환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맞습니다. 못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울산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쪽에 서령우가 나오게 될 텐데 오른쪽에 나왔을 때의 조금 김태환 선수와의 차이점이 아무래도 김태환 선수는 직선적으로 쭉 올라가주는 스타일인데 엄청 빠르니까요. 뭐 그렇죠. 그런데 서령우가 나왔을 때는 그런 플레이는 좀 많이 보여주지 못하지만 순간적으로 저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중앙으로 움직여서 오히려 이청용이 중앙으로 안 들어오고 측면에 머무르다가 서령우가 그 공간을 파고들어서 패스를 보내주는. 상주전에서도 저기서 이제 득점이 나왔잖아요. 서령우 선수의 어시스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지난 이제 동해안 더비에서 신진호 선수의 움직임에 포항이 완벽히 좀 당한 모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진호 선수가 최근에는 이제 아예 거의 주니오 선수랑 투톱처럼 뛰더라고요.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네. 그래서 신진호가 그 밑에서 엄청 움직여주니까 거기서 이제 상대 수비수들이 신진호 움직임에 따라가면 그때 이제 이청용이나 뭐 주니오한테 공간이 나는. 그리고 지난 경기에 이제 포항을 만났을 때는 신진호가 좀 측면으로 빠져주면 이때 이청용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이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 포인트가 이번 경기에서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최영준 선수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오른쪽에 서령우가 나오다 보니까 왼쪽에서는 홍철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박주호가 나오기보다는. 몸도 많이 올라왔죠. 아무래도 이제 김태환이 쭉 올라가는 거를 오른쪽에서 못하니까 왼쪽에서 조금 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은 이런 밸런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홍철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 공간을 이제 어떻게 홍철이 올라갔을 때 공략을 해줄 수 있느냐. 근데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팔라시오스도 못 나오고 이제 이광혁도 좀 부상을 당했다가 다시 복귀는 하긴 했는데 팀 훈련에는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컨디션이 어떻게 되느냐. 요 포인트가 포항에겐 중요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과 포항. 하나, 둘, 셋. 울산! 전북. 빨리 좀 올라와야 하는 수원.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선두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전북. 그래도 지난 경기 수원이 울산을 맞이해서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훌륭한 경기를 펼쳤잖아요. 17대 7인가 슈팅 숫자가 그렇게 차이 났는데 결국은 이제 무득점으로 무실점으로 막아냈으니까 네.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당연히 전북이니까 수비적으로 나와서 좀 틀어막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북이 이제 구스타버가 들어오면서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데 훨씬 유연해지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포인트냐면 구스타보가 일단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있는데 그 선수한테 보내주면 어찌됐든 그 전방에서 볼을 소유해 주니까 결국에는 골대와 가까운 거리, 네. 골대와 가까운 위치로 전북이 볼을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조규성 선수가 이제 나왔을 때는 거기서 보냈을 때 이제 경합이 안 되니까 맞아요. 빼앗기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있었죠. 이제 구스타보가 나오니까 비벼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믿고 그냥 구스타보한테 그냥 바로 그냥 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구스타보가 받아서 이제 주변에 있는 선수들한테 볼을 보내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공간이 나오고 이제 일단은 이제 골대랑 가까우니까 득점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근데 이제 구스타보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발밑도 참 좋아서 막 내려와서 풀어주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이제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구스타보의 그 이제 피지컬을 견뎌낼 수 있는 선수가 수원에 헨리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아마 헨리가 구스타보를 계속해서 따라다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수원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사용을 했던 포백이 아니라 3백으로 변환을 해서 헨리가 구스타보를 쭉 따라다니고 나머지 수비 커버하고 이런 좀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지켜야 하는 수원. 그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겠죠. 전북은 뚫어내야 하는 전북. 요 싸움이 되겠죠. 자, 수원 전북 가겠습니다. 하나, 둘.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네. 자, 하나, 둘, 셋. 전북!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과 상주. 제가 봐서 이건 갈린다 봅니다. 무조건 네. 갈린다 봅니다. 서울이 그 김호영 감독 땡 체제 네네. 감독이 이제 바뀌면서 연승 2연승. 맞습니다. 상주도 뭐 전체적으로는 잘해주고 있지만 최근에 조금 지쳐 보인다는 느낌? 맞아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일단 서울은 이제 무엇보다도 저 김원식 선수의 움직임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단단한 수비 라인을 만들어 놓고 좀 빠르게 역습을 가져가는 패턴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 김원식 선수가 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상대팀이 볼을 전개하는 방향에 따라서 왼쪽으로 전개하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전개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해주면서 이제 저렇게 이제 볼이 전개될 때 숫자 싸움을 좀 더 많이 해주고 하면서 부지런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저 수비를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습 상황에서는 서울이 이제 좀 측면 공격을 좀 빠르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서는 김진야나 조영욱이고요. 이제 왼쪽에서는 정한민 선수. 수비 상황에서는 김원식의 수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공격 상황에서는 오른쪽에서는 김진야 그리고 왼쪽에서는 정한민과 윤주태가 스위칭하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래서 공간을 찾아 들어간다는 것. 이제 전역자가 많죠. 상주는 8월 27일에 강상우, 한석종 일단 저 두 핵심 선수가 이제 전역을 하니까 27일. 그쵸. 네. 얼마 안 남았죠? 맞아요. 그래서 저 두 선수의 자리를 어떻게 좀 메워줄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일 텐데 특히 이제 강상우 선수가 팀의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고 또 수비 상황에서도 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서 저 자리 어떻게 좀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자리는 당연하게도 이제 문선민 선수가 채워줘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 그러면서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문선민 조금 일찍 들어와서 원래는 후반전 교체 거의 막판 뭐 20분 30분 남겨놓고 들어오는데 조금은 일찍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고 그럼 아직은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쵸. 27일 날 전역한다는 거지. 아직은 뛸 그쵸, 수 그쵸. 있어요. 이번 달 말에 전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게 문선민이 후반전에 계속 들어와서 조금 몸을 끌어올리고 좀 이제 팀에 조금 녹아들게 했던 게 요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던 건가? 어차피 이제 강상우가 전역을 하면 저 자리에 무조건 문선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랬나? 이러면서 저 문선민 선수가 저 강상우 선수의 자리를 어떻게 좀 메워줄 수 있을까가 서울 상주 요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저도 어렵습니다. 요건 좀 어려워요 사실. 서울과 상주 하나 둘 서울! 이게 또 이걸 똑같네. 서울을 간다고? 이것도 재밌겠네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세징야가 없다는 것
그리고 김선민 선수가 없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공백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난 경기에서는 전북을 맞이해서 저 김선민 선수가 없다는 게 엄청나게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저 수비적으로 좀 사실 좀 거친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지만 네. 저기서 이제 거칠게 좀 끊어주고 좀 중원장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저 수비 라인 앞에서 수비 보호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김선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도 못 나오니까 이번에도 김선민은 못 나오고 이번에 세징야는 나오지 않나요?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김선민은 왜냐하면 징계로 못 나오는 네네. 거니까 뭐 아예 못 나오는 거 확정인데 뭐 다른 선수들은 이제 몸 상태를 좀 보겠죠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김선민이 이제 이번에도 못 나오니까 일단 저기에서 플레이하는 인천의 선수는 아길라르죠. 아길라르가 볼을 잡았을 때 저 김선민 선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인천이 좀 역습을 할 때 조금 편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인천이 역습으로 나갈 때 아길라르가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아길라르의 움직임을 얼마나 대우가 제어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징야가 지난 경기에 좀 없다 보니까 저 대안과 에드가가 나와서 좀 수비적으로 좀 많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세징야가 나왔을 때는 측면 수비까지 좀 많이 활발하게 해주는데 저 네. 에드가와 대안은 있을 때 사실 측면 수비가 조금 안 되는 네. 투톱이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지난 경기 좀 불안했고 특히 이제 세징야가 없으니까 공격 자체가 거의 그쵸. 안 풀리는. 워낙 세징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네. 대구는. 그래서 이제 세징야에게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들더라고요. 일단 지난 인천과 대구가 만났을 때 저 마하지 선수가 세징야를 대인마크 했던 게 가장 포인트였죠. 화제였죠. 네, 엄청 포인트였죠. 네. 근데 그게 또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세징야만 막으면 대구는 공격할 방법을 잘 못 찾는다. 아 그런 의미로. 그쵸. 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사실 세징야가 나왔을 때 사실 100% 컨디션일지 아닐지도 모르고 아직. 근데 마하지가 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저 1대1로 붙어서 또 막는 걸 또 시도하지 않을까? 한 번 또 재미를 봤으니까. 그래서 저 포인트에서 세징야가 얼마나 저걸 풀어낼 수 있느냐. 저 계속 인천이 한 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 그것 때문에. 한 번 할 것 같은데. 대구 인천. 네. 하나, 둘, 셋. 대구! 아니 인천 한 번 할 것 같다면서요. 광주와 강원. 이 경기는 광주가 유관중 경기 홈 또 첫 승을 노리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강원이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죠. 일단 지난 경기에서는 한국영 선수의 공백을 엄청나게 크게. 그러니까 저 보면서 있습니다. 한국영이 정말 컸구나. 강원이 저 왜 저렇게 한국영한테 좀 목을 매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영이 경기당 패스 횟수가 K리그 1에서 좀 압도적인 1위거든요. 네.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강원이 볼을 점유할 때 한국영을 통해서 볼을 좀 점유하고 좀 전개할 수 있는 그 선수가 한국영인데 이제 저 선수가 없으면 볼을 점유하는 게 사실은 많이 불안하다. 그리고 지난 경기 그래서 이제 역습을 많이 당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강원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볼을 점유가 안 되는 선수 구성에서 굳이 볼을 점유하는 것이 좋은 축구인 것일까? 강원이 저 한국영 선수가 없다면 굳이 저렇게 볼을 점유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 경기에는 조금 좀 그걸 놓고 가도 되지 않을까? 한국영 선수가 없는데 굳이 강주가 가장 상대하기 좋아하는 스타일의 팀이고 강원이 볼을 사실 완벽하게 점유하지 못하는 팀, 점유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리고 강원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팀이 저렇게 수비로 내려서 있다가 역습이 빠른 팀. 특히 이제 뭐 오른쪽 풀백이나 왼쪽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에 많이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 이때 이제 측면 공간을 허용하는 게 강원의 가장 좀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윌리안과 엄원상 저 빠른 선수들이 쭉 뛰어나갈 때 이제 어떻게 좀 막아줄 것이냐 강원이. 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광주가 좀 강원을 쉽게 상대할 수 있겠구나. 좀 자기 스타일대로 조금 대비를 하고 나올 수 있겠구나. 지금 저희가 5경기가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으면 6경기 다 똑같고 이번에 그냥 뭐 어떤 결과 나도 타이가 되는 거예요. 네. 갑시다. 광주와 강원. 네. 하나, 둘, 셋. 광주! 이게 야, 6경기 다 똑같아.